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름 많겠고 어제보다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이 0도, 낮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사이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고 한낮 기온은 6도에서 8도 사이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사실 기온만 놓고 보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충남 지역은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인 데다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은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먼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이 격리 수용될 충남 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독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준비를 끝낸 상태인데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섭 기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로 철수하는 교민 360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이 이곳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민의 격리 수용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밤사이 별다른 충돌이나 돌발 상황은 없었습니다. 교민들의 도착 예정 시각이 다가오면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곳 아산과 충북 진천의 임시 수용시설 앞을 막고 있던 농기계와 천막 등은 어제 이미 철거됐습니다. 두 인재개발원에는 우한 교민들이 쓸 생필품 등을 실은 화물차와 방역 차량들도 줄지어 들어갔고 입구에는 소독시설까지 새로 설치됐습니다. 1차로 송환된 교민 360여 명 중 200여 명은 아산으로, 나머지는 진천으로 분산 격리됩니다. 외부와 차단된 채 국가지정격리병동과 연계한 질병관리본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교민들은 5제곱미터 규모의 생활관에서 1인 1실로 생활하게 되며 면회와 외출은 금지되고 단체 식당이 아닌 도시락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네, 중국 우한 교민들이 머물 격리 수용시설이 있는 아산 지역 민심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점검 회의에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장을 찾았지만 싸늘한 민심은 여전했습니다. 김현미 기자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을 만나러 온 자리. 말도 꺼내기 전부터 날달걀이 여기저기서 날아듭니다. 얼음장 같은 민심을 녹이기 위해 진 장관은 철저히 격리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 아산 시민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게 이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함께 온 양승조 충남지사도 천안에서 아산으로 하루 만에 번복된 게 아니라며 민심을 다독이려 했지만 천안으로 결정된 게 아산시로 바뀐 게 아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찰 인재개발원이 1위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안 되고! 아산은 되냐!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향하는 도로를 막았던 트랙터 등 농기계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자 주민들이 기습적으로 도로에 누워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종합회의에서 싸늘한 아산과 진천의 민심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중국 우한에 있던 교민들의 입국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설득에 나섰지만 섣부른 발표가 아닌 사전 협의가 먼저였다는 주민들 입장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어 지역의 민심이 수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중국 우한시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우한을 다녀왔다고 신고한 대전 시민은 모두 37명으로
모두 증상이 없거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4명에 대해 1명은 자가 격리 중이고 3명은 능동 감시 중이며 추가로 2명의 의심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해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에서 우한시에 방문자로 확인된 도민은 모두 111명으로 이 가운데 91명은 증상이 없었고 20명은 경찰 협조를 받아 상태를 모니터링 중이며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능동 감시 대상자 14명은 현재 특이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우리 지역에서도 여행과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하소연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여행사, 설을 지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중국으로 가는 여행 상품은 물론 베트남이나 태국 등 동남아 여행 상품도 출발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나 사스 때는 취소율이 40% 이하였지만 이번에는 취소율이 70%를 넘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여행 상품들은 항공사나 현지 호텔에서 취소 수수료를 계약금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금보다 차지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안 주시면 여행사에 다 물어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사는 타격이 크겠죠. 각종 대회와 행사, 축제 등의 취소와 연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 스토브리그는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대전시는 당초 전국 22개 팀 선수단이 참가해 6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 개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인근 숙박업계나 음식점들도 연쇄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15개 정도 빠진 것 같고요.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앱을 올리더라도 그 안에 객실이 찰 일도 없고 그게 좀 타격이 있는 거죠. 세종에서도 오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예정됐던 동화음악회가 어린이들 안전을 고려해 전면 취소됐고 천안시는 오는 8일 정월 대보름 행사와 2월 신년음악회는 물론 한 달 뒤인 3.1절 기념음악회도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했습니다. 국내 메르스 사태 당시 중국 관광객이 10% 감소하면 국내 소비 1조 5천억 원가량이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는 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은 후폭풍을 가져올지 벌써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남 도립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019학년도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대학 측은 긴급 대학회의를 열고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2월 11일 예정했던 졸업식을 전면 취소하고 졸업장과 상장은 학과별로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9학년도 충남도립대 학교 수여식엔 12개 학과 49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KT그룹 고객서비스 업체인 KTCS와 KTIS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번호 안내 114를 통해 신고와 검진 기관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거나 검진을 원할 경우 114로 전화를 걸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인근 보건지소, 감염증 의심 환자를 선별적으로 진료하는 선별진료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석 달여간 도와 시군 등의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도는 무인 감시 카메라 63대를 이용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천안시와 공주시, 홍성군에 임차 헬기 3대도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충남도 내에서는 봄철인 3, 4월에 114건의 산불이 발생해 44.85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24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사람의 지문이나 홍채, 얼굴을 이용한 생체 인식 기술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나 복제, 또 도난의 우려가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근육과 피부, 또 뼈와 같은 인체 특징으로 사람을 인식해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 떡 감쪽같이 변신합니다. 지문이나 홍채, 얼굴을 복제하는 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모바일 생체 인증 시스템에서도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생체 인증 기기입니다. 마치 초음파나 체지방을 측정하듯 미세한 전류와 진동 신호가 손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해 딥러닝 기술에 접목시켜 신원을 가려냅니다. 사람 고유의 근육과 피부, 뼈와 혈액 같은 인체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주파수의 신호를 보내고 그거를 획득함으로써 몸의 내부의 뼈라든지 근육의 다른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99%의 정확도로 신원을 식별하는데 신체 다른 부위로도 인식할 수 있고 다양한 일상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조작할 동안에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 핸들에서 인식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분야가 훨씬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진은 인식 정확도를 더욱 끌어올려 국내 굴지의 생체 인식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해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요과학 기술 자료 12건을 처음으로 등록 공고하고 등록증을 수여했습니다. 등록된 중요과학 기술 자료는 국내 최초의 전자식 자동전화 교환기 TDX-1과 198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64메가디램 반도체, 1956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만든 최초의 일대 만지도 등입니다. 국가 중요과학 기술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등록을 원하는 자료 소유자 혹은 관리기관이 과학관으로 신청하면 연 2차례 심사로 선정됩니다.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 예종철 교수팀이 수술을 앞둔 환자 MRI 영상의 특정 부분을 강조해 보여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의료진이 환자의 MRI 영상을 찍은 뒤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추가 영상이 필요할 때 재촬영 없이도 기존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재촬영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 세종시의 자율화와 빅데이터 분야 연구시설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3월 금남면 4회 2생활권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미래차 연구센터가 문을 열 계획입니다. 미래차 연구센터는 기존 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래차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제품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또 연말까지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가 집현리에 들어서고 지난해 9월에 유치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오는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대전시티즈대 선수 선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특정인을 청탁해 합격시킨 혐의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종천 의장이 지인에게 뇌물을 받고 고종수 전 감독에게 합격을 부탁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김 의장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대전지검은 김종천 의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대전시티즌의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를 앞둔 지난 2018년 12월 고종수 당시 대전 감독을 만나 모자란 선수단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육군 장교 A씨의 아들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김 의장은 청탁의 대가로 A씨에게 뇌물을 받았고 군부대 풋살장 설치 사업을 자신의 지인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고종수 전 감독은 해당 지원자를 비롯해 또 다른 지인과 에이전트 B씨 등에게 청탁을 받은 지원자 등 모두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B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종천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고 전 감독을 만난 건 인정하면서도 뇌물이나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티즈를 잘 내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를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 A씨는 군검찰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 시티즌의 선수 선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의장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불찰로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흔들림 없이 의정을 운영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의 충청권 인구 빨대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전과 세종 간 대도시권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전 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두 도시 간 갈등 조정을 위한 단위 사업 위주의 논의를 넘어 대도시권 관점에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또 대전 지역에 특화된 첨단 기술 업종과 세종의 창의 디지털 업종을 연계해 지식 집약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종시는 다정동으로 입지 변경을 검토하면서 주민 반발을 불러왔던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3호점을 당초 예정지인 세롬동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1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연면적 3,000제곱미터에 3층 규모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현지의 협력관을 파견했습니다. 행복청은 과장급 간부를 팀장으로 한 협력팀 3명을 인도네시아로 파견했으며 오는 3월 자카르타에서 세종시 건설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청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양국의 장관급 협력위원회 구성도 검토하는 등 수도 이전 기술 협력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주한 독일문화원과 독일어 교육 특별 프로그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직업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독일 해외 취업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주한 독일문화원 대전 분원에서 강사 등을 지원받아 오는 4월부터 5학기 동안 희망 특성화고별로 독일어 교육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 20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30명 이상을 독일 현장 학습에 파견해 현지 취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제9대 원장에 맹창호 전 충남도 미디어센터장이 내정됐습니다. 맹 내정자는 이달 임원 추천위원회가 원장 채용 계획을 확정한 뒤 서류 면접 등을 거쳐 최근 진흥원 이사회에서 원장 선임이 결정됐습니다. 임기는 다음 달부터 2년이며 2차례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합니다. 한국철도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티를 통해 승차권 판매 등 생활 밀착형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티 앱에서 열차 승차권 판매와 철도역 주차장 정보 제공, 연계교통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철도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어제보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사이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6도에서 8도 사이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사실 기온만 놓고 보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충남 지역은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인 데다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전에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은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 영하 2도, 세종 영하 3도, 대전 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천안 7도, 세종과 공주 8도, 대전 8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홍성 7도, 보령 7도, 태안 6도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점점 내림세를 보이면서 절기 입춘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